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이 나온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동생의 남편과 선을 넘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이가 매일 밤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2달 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서윤과 준호가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결혼식 날 서윤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준호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그때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에요. 키 185cm에 어깨가 넓고 든든한 준호를 바라보는 서윤이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거든요. 하지만 신혼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준호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서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번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어요. 괜찮아, 괜찮다고.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서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신혼집 침실에는 사랑 대신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어요. 밤이 되면 서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쳤고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자책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매번 끝나고 나면 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뤘다가 실수로 금이 가게 한 사람처럼요. 아니야, 괜찮아. 사랑하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달콤한 신혼과는 너무 달랐어요. 밤이 되면 서윤은 두려워했고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서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진통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가방 속에는 늘 하얀 약통들이 들어있었고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약을 먹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실수로 약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을 때 서윤의 얼굴은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박주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약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통약이에요. 하지만 박주임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신혼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진통제를 먹고 있을까요? 두통약을 이렇게 많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파서요. 서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신혼인데 저렇게 아픈 약을 매일 먹는다고? 그러게 얼굴도 너무 창백하고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폭력을 쓰는 건 아니야? 동료들의 추측이 빗나가긴 했지만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비밀을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윤은 언니 민정의 집을 찾았어요. 한 달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서윤아, 오랜만이다. 어서 들어와. 민정은 현관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지만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살도 빠진 것 같고. 그래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서윤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탓이었어요.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움켜쥐며 몸을 앞으로 숙였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윤아, 민정이 깜짝 놀라며 동생 곁으로 달려갔어요. 서윤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거든요. 너 어디 아픈 거야? 허리가 아픈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삐끗했나 봐요. 서윤은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동생이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서윤이 일어나며 물었을 때 민정은 소파에 남겨진 서윤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남의 가방을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동생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슬쩍 들여다보니 하얀 약통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민정이 조심스럽게 약통 하나를 꺼내봤어요. 라벨을 보니 강한 진통제였습니다.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약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좀 나아졌어? 네, 많이 나아졌어요. 서윤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지만 민정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진통제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혼 8개월 차인데 왜 이렇게 많은 강한 진통제를 먹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민정은 서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동생이 허리를 움켜쥐며 아파하던 모습, 그리고 가방 속에 가득했던 진통제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서윤아, 언니야. 오늘 시간 있어? 민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언니.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올래? 1시간 후 서윤이 도착했을 때 민정은 더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앉는 자세도 부자연스럽고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서윤아, 언니가 뭘 물어봐도 화내지 않을 거지? 갑작스러운 말에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응, 왜?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얼굴도 창백하고 아픈 것 같고 언니가 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민정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언니,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신혼 적응하느라 좀 피곤한 것뿐이야. 신혼 적응이 이렇게 힘든 거야?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민정이 핵심을 찔렀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언니가 뭘 봤다는 거야? 지난번에 내 가방에서 진통제 여러 통을 봤어. 그것도 강한 거로. 서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정이 서윤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동생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윤아, 언니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응, 말해봐. 민정이 서윤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 순간 서윤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흑흑,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준호 오빠가 너무 커서.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민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서윤아, 그럼 준호도 알고 있어? 응, 오빠도 알고 있어. 더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타고난 체격이라. 서윤이 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언니가 있잖아. 어떻게 말해? 이런 창피한 일을. 창피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민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생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정은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죠. 그 후로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서윤의 고백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서윤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어.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걸로 병원에 간다고? 당연하지. 이런 문제로 상담받는 부부들 많아. 창피할 일이 아니야. 민정이 동생을 달래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준호하고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어. 오빠랑? 응.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이 함께 노력해야 해. 민정이 말하면서도 준호를 만나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이혼 후 잊고 살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결심을 했어요. 직접 준호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한 거죠. 서윤아, 내가 준호랑 한번 이야기해 볼까? 전화를 받은 서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언니, 그럴 필요 없어. 창피해. 창피할 게 뭐야? 이건 너희 둘의 문제잖아. 해결해야 할 일이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민정의 집을 찾았어요. 서윤은 회사 야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정이 혼자 만나자고 했거든요. 누나,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정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 서윤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거실에 앉은 준호는 무척 긴장해 보였습니다. 왜 처형이 자신을 따로 불렀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민정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준호를 불렀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누나. 서윤이한테 들었어. 너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역시 서윤이 모든 걸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너희 둘 다 힘든 일이잖아. 하지만 민정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서윤이가 매일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참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서윤이 몸이 망가지면 어쩔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더 위축됐습니다. 병원에도 가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준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누나,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준호야, 솔직히 말해볼래? 네, 너도 힘들지. 서윤이 아파하는 걸 보는 게. 그럼요. 정말 괴로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은 그런 준호를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제안할게. 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야. 정말 서윤을 위해서라면. 민정이 잠시 멈췄어요. 이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준호는 민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뜻을 모르겠어? 민정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정의 제안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서윤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 민정도 일어나서 준호를 마주 봤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나도 여자야. 그리고 서윤이 언니고.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나,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계세요. 이상해? 동생이 고통받는데 언니가 도와주면 이상한 거야? 민정이 한 발자국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서윤이가 계속 아파해도? 민정의 말에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생각해봐, 준호야. 이대로 계속 가면 서윤이만 힘들어져. 너도 괴로워하고. 민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확인만 해보는 거야. 정말 어떤 상황인지. 누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정의 제안이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위해서야. 다른 이유는 없어.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3년 동안 억눌러온 여성으로서의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윤이를 위해서만이라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윤이를 위해서.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서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민정의 제안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누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서윤이가 아프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민정이 준호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준호야. 의사도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못했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어요. 준호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마주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서윤이를 위해서만이라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진통제를 먹으며 견뎌내는 서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서윤이를 위해서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서윤을 위해서만이라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금기의 선을 넘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움직였어요.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이건 서윤을 위한 일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 쉿, 말하지 마. 민정이 준호를 침실로 이끌었어요.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어요. 서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동생이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위한다고 여기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만나 저질러버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정의 회사 동료인 성훈이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예전부터 민정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민정 씨, 어제 카페에서 봤는데요. 남자분과 함께 계시던데 누구세요? 성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정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세요? 아니에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우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민정을 관찰하며 추궁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세요? 뭔가 숨기는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결국 민정과 준호는 만나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이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누나,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네요. 준호가 마지막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서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목적은 달성했잖아. 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서윤의 상태는 많이 나아져 있었거든요. 준호가 민정과의 경험을 통해 서윤을 더 잘 배려하게 됐어요.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많이 좋아졌죠? 네,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준호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지만 동시에 이별에 대한 아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겉으로는 평온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준호와 서윤 부부를 마주친 거예요. 언니, 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윤아, 준호야, 장 보러 왔구나. 네, 누나,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서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민정은 동생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많이 좋아 보인다. 응, 요즘 정말 좋아. 오빠가 많이 배려해줘서. 서윤이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준호는 민정을 의식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윤과 준호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민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호가 돌아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이 주고받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그리움을 읽었거든요.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윤과 장을 보는 내내 민정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무슨 생각해? 멍하니 있네. 서윤이 준호의 팔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 그냥 뭘 더 사야 하나 생각했어. 준호가 얼른 둘러댔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정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이어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민정과 준호의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타오르는 감정 말이에요.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배려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죠. 민정과 준호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것은 금기의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진실한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더 큰 사랑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감정.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정은 동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묻어두었고 준호는 아내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순간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진실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금기를 넘나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덕적 선을 지키며 다른 해결책을 찾으셨을까요?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도요. 민정과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끝나지 않는 그리움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기억으로 말이에요.